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주간 장세 전망 시간으로서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에요, 10조 원 투자 발표에 따른 이 비메모리향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요,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에 대한요, 수혜 종목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주 종합지수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43포인트 2.2% 상승한 1970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주중 한때 2000포인트 선도 올라가는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수급적으로도 크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이어졌지만요, 380억 순매도에 그치면서요, 매도폭이 크게 감소를 했고요. 개인들도 오랜만에 주간 단위로 해서요, 한 11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간만이 1300억 순매수를 하면서요, 종합지수 상승을 이끈 그런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도 보면 17포인트 상승한 708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연중 최고점에 다다른 모습이죠. 그만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의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수급상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300억 정도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들이 3,600억. 자, 하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 개인들이 4,900억 순 매수를 했는데 또 지수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어요. 그래서 개인들의 비중이 원체 크다 보니까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영향을 코스피 지수보다는 적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서 외국 개인들이 매수해도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죠. 자, 선물 쪽을 보면요, 5.2포인트 상승한 258로 마감이 됐죠. 이 선물 지수 수급상을 보면요, 개인들이 한 1800억 매도를 보였고요. 기간이 2500억 순매수, 개인도 한 700억 정도, 그렇죠? 안정된 뭐 코스피 지수라든지 선물 쪽에서는 안정된 수급 현황이 나타났다. 비록요, 지난 금요일날 막판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가 매도가 나왔지만요, 시장은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것처럼요, 지난 3월달처럼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런 말씀드려요. 여기 아래 보면은 노란색 부분 회원 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자세하게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혼자서 매매하기 너무 참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내용 읽어봐서 공감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미국 경제 재개 주목해서 2000선 탈환 모색,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전망을 해 봐야겠죠. 예, 지금 미국이요, 한 2달여 만에, 그죠? 여기 있죠? 한 2달 만에 전 지역의 경제 활동을 재개를 했어요. 가장 요것이, 그러니까 보면요, 이 마지막으로 풀린 게 이달 20일, 예, 코네티컷주 락다운 해제를 끝으로 2달 만에 전 지역 경제 활동을 재개했다.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27일날 연방준비세 페드럴이죠, FRB의 페이지북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또 후반에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좀 이것이 부정적으로 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최근 백신 개발 가능성에 따른 완전 종식 기대감으로써요, 하락 압력은 크게 강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에서 지수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나. 항상 말씀드리면 종합지수 단기 상승에 따른 V자 반등에 따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우려하던 그러한 지난 3월달처럼의 큰 폭의 하락보다는요, 기간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6월달, 그렇죠? 6월달에서 7월 초순까지 뭐 가능성은 항상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요, 이달 1일부터 20일 한국 잠정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20.3%라고 하죠. 계속적으로 이제 감소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 감소에 따라서 대형주보다는, 그렇죠, 중소형주가 유리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지수가 강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중소형주 강세가 당분간은 주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웬만하면, 그렇죠? 중소형 쪽으로 우리가 매매를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제 그린 뉴딜 찾기죠. 내용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는 6월 초 발표 예정인데요. 이 전기차하고 수소차 등의 기존
성장 계획을 앞당기는 정책이 포함될 거다. 우리가 어제 방송, 그제 방송 계속적으로 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어떤 모습을 만들고 있다. 빠져야 될 때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이 한국판 유리들, 그린 유리를 조만간에 발표 예정. 그래서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그린 유들의 핵심은 태양광, 풍력 등 발전 선비를 정보 기술, 인프라에 연계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저장 기술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수 있다. 그렇죠? 2차 전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대형주에서 관심 종목으로는 LG화학, 삼성, SL 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2차 전지는 따로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태양광, 그렇죠?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S에너지, 신성 ENG가 있는데 저는 요 중에서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그나마 조금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연료 전지에는 두산 푸얼셀 그리고 S 푸얼셀이 있는데 여기서는 두산 푸얼셀이 조금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 아래에 보면요 좀 2차 전지가 전기차에서 긍정적인 그러한 내용인데요. 유럽에서 향후 전기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약 20% 되는데 면제를 하는 등 전기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정책, 지금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렇죠? 이 전기차에 대해서 강한 의욕을 그렇죠?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주들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번 주가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있죠. 자, 금요일날 한 1,400원 5.4% 상승한 27,100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이 목요일날 장중 한때요. 이 17포인트 한 29,850원, 그러니까 3만원, 그러니까는 돌파를 앞두고 살짝 밀린 그런 모습인데 바로 이 역사적인 고점, 그렇죠? 거기에 따른 숨고르기가 아닌가요? 그런 말씀인데 계속 말씀드리면 준비된 상태에서 그렇죠?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정은 짧아질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린 뉴딜이 6월 초순에 구체화된 방안이 나온다면요. 그 전에 움직임이 나와야겠죠.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호재성 재료가 기다리면 주가는 미리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된다.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현대에너지솔루션 좀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항상 말씀드린 또 추경 매수 정고점에서 한번 크게 거래가 터지면서 미끄러졌기 때문에요. 바로 치고 가기보다는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어서요. 조금 밀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두산 푸얼셀이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750원 상승한 11,650원. 수급적으로 가장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올라온 만큼 그만큼 수급도 크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그렇죠?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자, 우리가요.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조정 받는 모습을 많이 설명을 해 드려요. 제가 이제 뉴스 특징적 분석을 해 드리면서 시장에서 이슈화 되는 종목 그것이 또 시장 반응이 좋은 종목을 계속적으로 선정을 해 드려요. 그런 종목군들을 막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조정의 끝마무리에서 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말하면 조정이 주가가 지난 3월 19일 날 한 4,000원대까지 크게 하락했다가요. 그렇죠? 하락했다가 4월 23일을 기점으로 크게 올랐다가 그 전고점 빠르게 회복했죠. 그리고 조정을 그렇죠? 한 보름 이상 받았는데 조정의 끝말부터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하루 주가의 변동폭이 크게 작아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주가 뜨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정해주면 이러한 조정의 끝마무리의 모습이 나오는 모습을 선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너무 조급하게 매매를 서두를 필요 없이 항상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그죠? 온전하게 주가가 상승하면 그걸 다 먹고 그리고 지수가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 조정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리스크도 작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이제 두산 푸얼셀을요, 만약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타고난 감각이 있는 분이라 했어요. 한 100명 중에 한 5명 내외 이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이런 모습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조정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투자가분들은 조정이 조금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하반기 전기차 수요 서프라이즈 기대했어요. 긍정적인 모습이죠. 자, 이 내용 보면요. 이 테슬라는 중국 공장 가동으로 원가 경쟁력 대폭 개선됐고 이를 통해 판매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이 보조금, 그죠? 정부의 보조금 나오고 높은 브랜드 인지도 및 연료비 절감 등을 통해서 올해 테슬라는 그러니까 올해 중반부터 중국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크게 늘어나고요. 또 여기에 유럽에서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전기차 지원 정책, 아까 말한 대로 부가가치세 20%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을 하는데 이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는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서요. LG화학하고 첨보를, 우리가 첨보는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리는 부분이 있죠. 자, LG화학도 좋은 건 아는데, 그죠? 그리고 지금 세계 1위로 1분기에 올라섰는데 화학 부분이 아직 매출이 비중이 크죠. 지금 전기차 부분은 한 30%밖에 안 되고, 그죠? 한 70% 가까이가 이 70%가 화학 쪽이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죠? 이 화학 부분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죠? LG화학은 주가의 실적으로 반영되기 좀 쉽지 않나 그런 말씀드려서 나중에 LG화학이 이 배터리 부분이 분사를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한번 꼭 선택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부분 성장 프리미엄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공장 수율도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실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첨보. 저는 오히려 첨보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력 제품인 차세대 전해질 첨가제는 배터리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소재로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죠. 배터리 소재 생산 설비를 올해 1분기 대비 4분기에 4배 이상 확대. 최근에 2차 전지 양극재도 그렇고요. 무슨 포스코 케미라든지 에코프로 BM도 같은 경우도요. 계속적으로 생산 설비를 크게 늘리고 있죠. 근데도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와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공장 증설에 따른 수요가 충당되고 또 증설하고 있죠. 선순환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첨보도 이 생산 설비가 4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었어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빠른 실적이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기차 유럽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이 가파르게 좋아질 수 있다. 거기에 따른 수혜가 바로 2차 전지 나오는데 그중에 첨보와 LG화학이 좋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첨보, 그렇죠? 자, 첨보도 이 지난 2월달 고점 수준에 오면서 좀 이틀 쉬어가는 모습이죠. 자,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준비된 종목은요,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조정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저는 오히려 조정이 또 나오면 좀 더 싸게 살 기회다라고 보시면 돼서 2차 전지주들 글쎄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은 조금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7만원 밑을 만약에 7만원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조금 공격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도 되고, 만약에 2, 3일 조정으로 그친다면 좀 상승한 폭이 커요. 36,500원에서 8만원까지 단기적으로 10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스크는 항상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타고난 감각 있는 부분, 내가 좀 단기적인 매매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첨보 지금 가격대 75,000원 내외에서도 타이밍 잡아봐도 되지만요, 나는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조정을 조금 기다렸다가 7만원 아래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요것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죠. 저는 큰 흐름으로 삼성 S대 역사적인 고점 돌파했다가 크게 했다가 지금 전고점 돌파 문 앞에 두고 있죠. 에코프로 BM 역사적인 고점 돌파하고 지금 새롭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죠. 포스코 케미칼, 그죠? 포스코 그룹에서 2차 전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반도체 소재 산업도 진출을 하고 또 LG화학과 양극재 1조 8천억대 3년 계약 맺었죠. 지금 공장은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지만은 이 양극재 수주에 따라서 그거 다 공장 증설한 만큼 수주에 따라서 다 발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개 종목을 그죠? 주로 보시고, 그죠?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일진 머트리얼즈
첨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CIS. 자, CIS 제가 이 방송 듣는 분 아실 거예요. 전고체 전지형 고체 전화질 개발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CIS 한번 보도록 할까요? CIS. 자, 바로 요 조종이 있죠. 충분한 조정을 거쳤을 때, 그렇죠? 이 종목이 제가 우리가 언급을 해드린 게 역사적인 고점을 1월달에 돌파하고, 그리고 지난 3월달에 지수 하락과 함께 같이 동반적인 약세 보였다가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전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보름째 받고 지금 2, 3일째 조정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 감소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치고 확 나가죠. 그리고 또 전고체라는, 그렇죠? 이 전고체 부분이요. 지금 삼성하고 현대가가 만나서요. 새롭게 미래형 배터리를 협력을 한다. 바로 이 전고체 부분이 있죠. 예, CIS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자, 2차 전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준비된 상태에서 움직였고, 아까 말한 대로 6월 달에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지 중국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유럽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달라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하고 삼성 SDI가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뭐 일진 머트리얼즈 첨보 이러한 종목군들도 계속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삼성전자 통큰 투자의 비메모리 관련주 날개 단아야죠. 자, 삼성전자가 펜텍의 10조 규모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증설을 하기로 했죠. 자, 인프라 투자에 한 3조 원 내외, 그죠? 그리고 자, 요거 한번 시간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예, 삼성전자 펜텍 10조 원, 그게 이제 인프라 투자에 3조 원, 그리고 설비 투자에 8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수혜 종목이 반드시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향 비메모리 비중이 높거나 중장기적으로 매출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업종은 바로 후공정 서비스. 제가 보통 이 후공정, 우리가 뭐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이 패키지 쪽,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언급해요. 우리가 비메모리 관심주들 계속적으로 언급인데 그런 종목군들하고, 그리고 이 디자인 솔루션. 지금요, 아마 상장된 회사,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에 포함된 회사가 두 개 있죠? 예, 코아시아하고, 그리고 AD테크놀로지. 코아시아도 최근 주가 많이 움직였고요. 지금 AD테크놀로지, 지금 유상 증자가 있는데도 주가 상당히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회사 두 개 회사 관심 놓고 후공정도 봐야 되는데, 자, 이 중에 삼성전자 반도체 비메모리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은 코미코, SNS대. 자, SNS대 지난 금요일날 강한 상승 물적으로 한솔 케미칼 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NS대 이제 좋은 줄 아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조금 새롭게 진입하기에는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 한솔 케미칼 보단 오히려 저는 코미코. 자, 이 코미코를 왜 제가 지난 금요일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자, 이 삼성전자가 10조, 그렇죠?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했는데 세계 1위 업체인 TSMC도요. 미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120억 달러를 미국에 증설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중국도요. 이 SMIC라는 회사에 22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TSMC가, 그렇죠? 중국 화웨이하고 단절했죠. 거기에 따른 대체할 파운드리를 키우기 나서 중국이라든지 대만, TSMC가 투자를 계속적으로 한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투자, 한국뿐이 아니라 대만, 중국 정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코미카 있죠. 왜냐하면 이 코미코는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에 법인을 보유하고 각 지역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와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파운드리 경쟁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코미코다는 얘기죠. 아까 말대로 대만, 미국의 공장 120억 달러, 중국 정부도 22억 달러, 그죠? 한국도 10조 원 규모, 그죠? 투자를 하면서 모든 종목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코미코다. 그리고 이 비메모리형 비중도 높은 기업에 코미코가 포함이 된다.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한번 코미코 주가 모습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미코. 그죠? 자, 코미코도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어저께 좀 음봉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뭐 크게 분봉상으로 보면은 그죠? 아침에 좀 높게 출발해서 좀 밀렸는데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도 얘는 흘러내리는 모습 아니죠. 만약에 이 코미코가요, 이 아침에 높게 출발해서 누가 팔아먹은 거라면요, 하루 종일 주가가 또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초가 뭐 한 35,000원 넘게 출발을 해서 그리고 쭉 밀렸어요. 아침에. 그리고 다시 한번 되돌려 줬다가 종합지수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면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빠져야 되는데, 예? 아침 오전에 저점 수준에서 지지를 삼아서 옆으로 행보를 해주죠. 그만큼 저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 코미코 요 타이밍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선택하면은 그죠?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지수 하라고 본 유망 종목 했어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종목들 보면요, 다 반도체 관련 소재죠. 원익 QNC,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 이거는 이제 레이저 장비 쪽이에요. 그리고 펩트론, 바이오죠. 일진 머트리얼즈, 첨보, 그죠? 다 2차 전지.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하방 경직을 보이고 수급이 양호하고 장막판에 뒤늦게 밀렸거나 아니면 밑꼬리를 달아줘서 돌린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관심을 갖자. 요거 종목들을 관심력에 넣어놓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 항상 우리는 올라갈 때 막 주가가 올라가면 다 누군지 좋은 줄 알죠. 근데 따라가면은 그만큼 가격적인 리스크가 크다. 항상 조정할 때 사자. 만약에요 그러한 부분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체험 VI있죠,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요, 뭐 타이밍 한번 같이 조금 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있죠, 010 해서요,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요 5월 마지막 주 주간 장세 전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